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 안보 그리고 국제정치 관련 소식 간추려서 알려드릴 텐데요. 지금 북한에서 계속 제가 요즘 북한 정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스스로 나 그만둬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건지 정말 황당한 정책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은 정말 악의 축인 것 같습니다. 중국의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이런 국제질서 위반 내용도 알려드리겠고요.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계속 새로운 정보 또 여기만 들을 수 있는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보안을 이유로 중국산 휴대전화 단속을 진행 중인 북한이 일반 주민들에게 사실상의 최후 통첩을 고지하고 대대적인 색출 작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도 김정은의 이름으로 중국산 손전화 자진 납부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호국 보훈의 달인 6월, 특히 6.25 전쟁이 발발한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북한은 반미 공동투쟁 월간으로 부르는데요. 북한이 이 기간 중에 중국산 손전화 자진 반납령을 내렸다고 데일리 NK가 23일 보도했습니다. 매체의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각 기업과 인민반에 반간첩 투쟁 전람관 관람을 독려하면서 각도 보위국 반탐과 주관으로 대대적인 중국산 손전화 색출 및 압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산 손전화는 곧 간첩이며 중국산 손전화를 가지고 있다면 자수하라 라며 지금 자수하면 다 용서해 주라는 원수님의 방침에 따라 마지막 기회를 준다 라며 주민들을 겁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위당국은 중국산 손전화를 가지고 불법적으로 국외 통신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노동 단련형 또는 5년 이하의 노동 교화형에 처한다는 기존의 국제통신죄 외에도 간첩, 반역죄를 씌워서 자신과 가족 모두 무사치 못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중국산 손전화는 북한 당국의 정보 통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국경지역, 특히 돈주와 상인들을 중심으로 대량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김정은의 이름을 내건 이번 단속, 실질적인 효과는 없이 주민 반발만 사고 있다는 조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참 황당하죠. 북한산 휴대전화 있습니다. 휴대폰. 그런데 북한산 휴대폰은 통신, 또 문자, 그게 또 데이터 통신 이런 것까지 전부 북한의 보위당국이 감시 단속할 수 있죠. 그렇지만 중국산 휴대폰은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산 휴대폰은 북한 보위당국의 감시 사각지대에 있죠. 그래서 이 중국산 휴대폰을 가지고 정보를 유통하기도 하고 또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것이 북한 내부에 소문으로 퍼지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중국산 휴대폰이 북한 보위당국으로서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존재였던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데일리 NK나 RFA 같은 데서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할 때도 당연히 중국산 휴대폰 가지고 하는 것이죠. 또 어쩌면 이 방송을 또 북한이 보면서 아직도 중국산 휴대폰 또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산 휴대폰을 가진 자는 간첩, 반역 이렇게 규정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6월 25일부터 7월 27일, 7월 27일 이제 정전일이죠. 그래서 한 달 여간의 기간을 두고 그때까지 자수 다 해라. 자수하면 살려주겠다 라는 건데 정말 황당한 짓거리를 해나가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겁이 나면 그냥 내려오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을 쪼아서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명목으로 쪼아서 거기 앉아서 뭐합니까? 빨리 내려오기를 기대하는데 제가 내일 아침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지만 지금 이미 김정은은 멱살 잡혀서 끄집어 내려와서 그냥 밑바닥에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증언이 나왔는데 내일 아침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국 공산당 그리고 중국인들은 우리나라에게 정말 많은 해악을 끼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대대적인 암호화폐 단속이 이루어지자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암호화폐 환치기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이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각종 암호화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자 중국인들이 암호화폐를 한국 거래소에서 현금화하는 불법 환치기에 혈안이 되고 있으며 5월에만 이 규모가 무려 22배나 폭증했다고 서울경제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이동 의원실에
관세청으로부터 21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암호화폐 환치기 적발 건수는 7건, 금액으로는 한화 4,503억 원으로 지난해 전체 규모인 204억 원에 비해 22배나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1월부터 5월까지 적발된 건수만 적시한 것으로 실제 환치기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국은 이들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실상 눈뜨고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암호화폐 환치기는 중국인들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들을 국내에서 현금화해서 부동산 투기에 사용하며 현 정부 들어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사안인데요. 암호화폐는 외환거래법상 외국환인지 아니면 화폐인지 정확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러한 환치기를 단속할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인들은 국내에서 암호화폐를 현금화한 뒤 이를 다시 달러나 위안화로 바꾸어 대량으로 빼나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에 적발된 규모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서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자신들의 정부에서 만드는 이 암호화폐 이런 것들로 디지털 위안화죠. 그걸로 이제 바꾸기 위해서 그 디지털 위안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암호화폐들을 다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의 채굴, 소지, 사용 모든 것을 금지를 하고 있죠.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 어떡하냐? 어딘가에 가서 현찰로 바꿔야 되는데 그걸 이제 한국에 와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그걸 현찰로 바꿔서 그걸 이제 당연히 원화로 우리 한국 돈으로 받죠. 그리고는 그걸 뭐 은행이든 아니면은 자금 세탁을 할 수 있는 외환 세탁을 할 수 있는 뭐 암달러상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달러나 위안화로 바꿔서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 기업들이 정말 힘들어서 번 외환을 그 외화를 이런 식으로 중국인들 배를 불려주기 위해서 가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들 또 국회의원들이 하지 않으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해야죠. 한심한 것이 지금 이 암호화폐가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 장치가 아직도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거기 앉아서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뭐 이 화폐 관련한 이런 금융 관련한 국회의원들, 입법하는 입법기관이니까 국회의원들이 뭐 하는 자들인지 모르겠어요. 여야망나하고 한심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이 금융당국, 암호화폐가 지금 이렇게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환치기가 이렇게 문제인데 그러면은 정부 입법을 해야죠. 정부 입법이라도 안 하고 있으면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해야죠. 도대체 뭐 하는 자들인지 정말 기가 막힌 일인데 이렇게 우리의 국부를 중국인들에게 내주고 있는 이 정부 4,500억 원을 불법 환치기 1월에서 5월까지. 그런데 이게 적발된 것만 이러면 빙산의 일각이라면 얼마나 많은 우리 외화가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최근 3년간 중국인들이 부동산에 투자한, 그것도 암호화폐를 바꾸어서 부동산에 투자한 돈이 1조 4천억 원.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부동산 구매할 때 여러 가지 대출 제한을 받는데 중국인들은 그런 거 없이 완전히 연끌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율도 혜택을 주고 그렇게 해서 중국인들이 서울의 수도권의 아파트들 마구마구 쓸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것도 암호화폐로도 해주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제약장치, 제재장치 하지 않는 이 국회의원들, 이 정부 다 바꿔야 됩니다. 다 바꿔야 돼. 빨리 이들을 단속할 수 있는 제도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세 번째인데 황당합니다. 중국이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무려 10,000여 명에 달하는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북한의 통치자금 확보 지원을 위해 이들을 대거 교체하는 작업을 돕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인데 특히 그 10,000여 명의 신분이 놀랍습니다. 군인들입니다. 북한이 중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불법 송출 외화벌이 노동자 10,000여 명을 교체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중국이 이를 지원하고 있다고 RFA가 23일 보도했습니다. RFA는 랴오닝성 단둥의 한 조선족 소식통을 인용해서 단둥 지역에 파견된 북조선 노동자들이 곧 교체될 것이며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 관계자를 통해 이들이 교체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교체되는 대상은 북한의 가정이 있는 40대 이상 노동자들과 연로보장, 즉 퇴직 대상에 있는 노동자들로 이들은 부양가족이 없어 보다 착취가 용이한 현역군인
특히 하전사 위주로 교체될 것이라고 알려졌고, 지난 5월 이미 하전사 90%, 군관 10%로 구성된 파견 병력들이 선발되어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중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약 3만여 명에 달하는 북한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데요. 이들에게 월 평균 약 2,000위안, 미화 약 308달러의 임금을 지불하고 있어서 단순 계산으로도 매월 924만 달러가 넘는 돈을 북한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유엔은 2017년 안보리 결의 제2397호를 채택해서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를 2019년 12월 22일까지 모두 철수하고 비자 연장을 금지하도록 강제한 바 있는데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 정권의 숨통을 연장해주고 있는 중국, 국제사회가 나서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바로 지난 2017년에 나왔는데 2397호입니다. 이 2397호에 따르면 모든 나라는 북한 노동자를 더 이상 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노동자들도 비자 연장을 해주면 안 된다. 비자 만료되면 다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비자가 남았다 하더라도 2019년 12월 22일까지는 전부 귀국시켜야 된다. 이게 유엔 안보리의 결의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누굽니까? 중국 아닙니까? 그런데 이 중국은 지금 3만여 명의 불법 북한 노동자를 받아들이고 있고 이것을 공공연하게 지금 교체해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도 중국 노동자가 불법으로 지금 북한에 들어가 있다. 그 계약서를 제가 단독으로 공개했던 적이 있는데 그 정도예요. 그런데 또 여기서 황당한 것은 중국은 이런 식으로 국제질서, 국제약속, 협정을 위반하는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있고 북한은 여기에 기존에는 유부남들을 보낸 겁니다. 왜냐? 유부남들을 보내면 그의 부인, 그의 자녀들이 북한에 남아있기 때문에 인질이죠. 그래서 외국 나가도 도망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정이 있는 자를 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에 돈을 생활비를 송금해 줘야 되죠. 그래서 받는 월급의 70% 정도만 착취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 당국이 그거 좀 아깝다. 야, 저 다 먹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군대 생활하는 군인들, 그 중에서도 하전사들, 의무복무죠. 하전사니까 당연히 젊겠죠. 가족이 없죠. 부양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북한 내에서 훈련하고 뭐 이렇게 있어도 지금 배급도 안 주고 하고 있으니까 걔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걔들이 받는 이 매월 308달러의 이 임금 중에서 95%를 북한 당국이 충성자금으로 가져갑니다. 5%는 뭐냐? 현지에서 사용되는 식비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전사들에게 단 1원도 주지 않는 겁니다. 왜? 어차피 니들은 먹여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건 고대 사회의 그냥 노예입니다. 노예. 먹여주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전부 착취하고. 이거 노예지 않습니까? 자기 국민들을, 자기 군인들을 외국의 노예로 팔아서 그 노예 판매 대금으로 정권을 유지하는 이 북한 정권. 이게 21세기에 있어서는 되는 자들입니까? 이런 자들을 흠모하고 옹호하고 지지하는 자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자리에서 권력을 누리고 또 지금도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외국에 노예로 팔려가는 이들을 도와주고 싶은 게 아니고 노예로 보내고 있는 그 한마디로 나쁜 놈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혈안에 되어 있는 자들이 대한민국의 최고 자리에 올라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 자들을 노예로 보내는 자들보다 더 나쁜 거 아닙니까? 노예로 보내는 자들은 뭐 걔들도 나쁘지만 이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민주주의 인권 이런 가치를 무시하고 이 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건 더 나쁜 자들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고 이 자들을 저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이 자들이 그동안 보여져 왔던
그런 잔악한 짓보다 그걸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줘야 됩니다. 인정, 사정 두면 안 되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반드시 갚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을 그리고 인류의 가치를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되지도 않은 신념 그리고 자신들의 그 신념을 가장해서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는 이자들 반드시 처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국제사회에서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라는 막강한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약속을 어기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중국 반드시 이런 나라도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힘을 모읍시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